형사사건에서 누범기간이라는 말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역시 과거 도박과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었고 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누범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사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마 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인공지능 기술로 경마 승패를 예측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했고 그 피해 금액은 총 3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해당 경마 사이트는 실제로 개발되거나 운영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반복적인 기망을 통한 사기 사건으로 판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3억 원이 넘는 고액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까지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사건 이후 피고인의 대응 방식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공소 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소액이라도 꾸준히 변제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전액 변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숨기지 않고 장기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까지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는 범죄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어떤 태도로 책임을 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법선처연구소는 사건의 구조와 양형 요소를 분석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